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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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 지금 2단계로 격상시켰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학교에서 대면할 거냐 비대면으로 할 거냐 교수한테 맡긴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유닉스 실무는 비대면으로 결정을 했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수업 효율만 놓고 본다면은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훨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는 것도 예방하고 수업 효율도 높이고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 가지고 비대면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기온은 계속 내려가겠죠. 감기 바이러스인 우한 코로나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방수칙, 특히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잘 지켜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는 기말고사 있죠? 기말고사 때 만나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12장 배시쉘 프로그래밍 섹션 2 실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유닉스 실무 챕터 13 배시쉘 프로그래밍 넘버 2 섹션 2죠. 섹션 2 쉘 변수 사용하기. 지난 시간에 주석이라든가 등등 쉘 프로그래밍 조금 알아봤는데, 자, 오늘은 458쪽 섹션 2 쉘 변수 사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변수라는 거는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는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수는 정해진 값이고, 그래서 쉘 변수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쉘 변수라는 게 있고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쉘 변수는 현재 쉘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환경 변수는 모든 쉘, 서브 쉘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지정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변수명 넣어주고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지정한 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쉘 변수 표현식이 그게 이제 458쪽에 아래에 있는데, 일단 이제 쉘 변수 값을 넣는데 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러하고 중괄호 열고 이름을 써주면은 그 네임이 값으로 대치가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달러 네임 써주고 콜론을 넣어준 다음에 콜론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주고 어떤 단어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요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 값을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여기에 지정한 값으로 사용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네임 이꼬르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요, 네임이 정의되어 있지 않거나 요게 그죠? 널 값이면은 w 값을 여기 이꼬르 뒤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마이너스하고 이꼬르 차이가 뭐냐면요, 얘는 값을 저장을 해요. 저장. 그래서 네임 값을 계속 사용한다는 거죠. 요거는 그냥 그때만 쓰고 말고, 그 다음에 네임 해가지고 이렇게 콜론 넣어주고 플러스를 해주게 되면 네임이 정의되어 있고, 네임이 있고, 그죠? 널 빈 거 아니라면 워드 값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 값이 있으면은 이 값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플러스는. 얘는 없으면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네임, 그 다음에 물음표 이렇게 있는 거는
이 정의되어 있으면은 그 값을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얘를 출력해주고 그 쉘을 종료를 해주는 거예요. 종료. 쉘 프로그래밍을 종료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은 다음 실습 내용에 가서 보면 더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테스트 이꼬르 쿡이라고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그럼 테스트 값이 쿡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에코 한 다음에 이렇게 테스트라고 $사인 밑에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값이 어떻게 나와요? 요 쿡쿡 변수값 정해진 거 있죠? 여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배웠던 표현 방식으로 중괄호 열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도 똑같은 결과값이 이렇게 나와요. 얘하고 똑같이 결과값 나오죠. 이렇게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테스트 한 다음에 콜론 넣어주고 다시 유닉스라고 넣잖아요. 그러면 테스트라는 변수가 지정돼 있죠. 지금 쿡북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 값이 있으면 테스트 값이 나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에코 해가지고 테스트 1 콜론 마이너스 유닉스 하게 되면 테스트 1은 지금 지정을 안 했잖아요. 변수 값을. 그러니까 변수 값을 지정 안 했으니까 다시 뒤에 있는 유닉스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코 해가지고 테스트 세미콜론 해줘 이꼬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테스트 값이 있죠. 테스트 값이 있으니까 그 값을 출력해 주는데, 자, 테스트 1 값은 없죠. 없는 상태에서 이꼬르 유닉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유닉스 값이 없으니까 유닉스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한다고? 이꼬르는 뭔다 그랬어요? 그 값을 저장한다고 그랬죠. 영구적으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테스트 1 값에 유닉스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 지정하는 거 있죠. 테스트 1 이꼬르 유닉스, 요거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에코 해가지고 테스트 1  then 이꼬르 유닉스 1 하게 되면요, 테스트 1 값이 지금 유닉스로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테스트 값이 있기 때문에 유닉스 값이 이렇게 똑같이 나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테스트 한 다음에 플러스 유닉스라고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떤 데다 그랬어요? 테스트 값이 쿡북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플러스는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이 값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유닉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땡땡에서 느낌표를 해서 유닉스를 해주게 되면요, 변수가 있으니까 이 테스트 값을 출력해 주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느낌표는 종료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값이 있으니까 바로 쿡북이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는 값이 없죠. 지금 테스트 2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스크립트가 종료가 된다. 이렇게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어서 셀 변수 지정한 거에 대해서 문자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문자열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변수의 값이 문자열일 경우 패턴을 찾아서 일부분을 제거하는 표현식.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변수를 지정하고 거기다가 %를 넣어준 다음에 패턴을 지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는 값 뒤에 있는 값이 이렇게 있잖아요. 변수 값이 있으면 뒤에서부터 제거를 해줘요. 그리고 요 샵은 변수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서부터 제거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가 있으면은 일치하는 가장 뒤에 부분만 제거해 주는 거. 두 개가 있으면은 앞에 부분까지 찾아서 제거를 해 주는 거. 두 개하고 하나의 차이는, 하나는 제일 뒤에, 두 개는 이 더 앞쪽으로 와서 제거해 주는 거. 반대로 이 샵은
이쪽에서 패턴에 일치하는 가장 작은 부분이니까 이쪽에서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넣게 되면 가장 큰 부분이니까 이만큼 제거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샵하고 변수명만 써주잖아요. 그러면 실제 변수의 문자 수가 몇 개냐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실습을 하면서 같이 알아보죠.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어떻게 써요? 패스1이라고 하는 변수를 유저 밑에 빈 밑에 로컬 밑에 빈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에코 해가지고 패스한다, 패스1이라고 썼죠. 변수명을 썼죠. 그 다음에 퍼센트를 써주고 슬래시 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퍼센트 하나만 썼잖아요. 그럼 하나 썼으면은 요게 걸치는 가장 작은 부분 여기까지 있죠. 여기 요만큼을 삭제하는 거예요. 요만큼을 여기 있으니까 그쵸? 요만큼을 삭제하니까 실제 값이 어떻게 나와요? 요것만 쫙 나오는 거죠. 얘만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패스 한 다음에 두 개를 썼잖아요. 두 개를 쓰고 요거 빈이라는 걸 넣어주고 제일 마지막에 백설표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빈이 가장 가까운 빈이 여기도 있잖아요. 그쵸? 또 깊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거를 하고 실제 유저만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퍼센트일 경우 그렇고 샵일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느냐. 샵은 마찬가지로 변수명을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패스2라고. 그런데 지금 이 패스2를 변수명을 지정해 놓고 샵을 한 번 쓴 다음에 익스포트라고 하게 되면요. 이 앞부분에서 익스포트에 해당되는 거 있죠. 요거만 삭제가 돼, 얘만 제거하고 여기서부터 제거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만 오겠죠. 그쵸? 여기서 요만큼 와서 요게 여기로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샵을 이렇게 두 개를 썼다. 그쵸? 패스2 써놓고 샵 두 개를 쓴 다음에 이 백설표하고 닫으면은 백설표 앞 중에서 뭐가 들어간 것들? 실제 이 전체 요 앞에 있는 것 중에서 다 들어간 것들 있죠. 요게 슬래시 앞에는 모든 거 다잖아요. 그렇죠? 슬래시가 얘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슬래시잖아요. 그럼 요 슬래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프로파일만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자열 처리하는 방법은, 자, 에코 한 다음에 그 패스1이라고 쓰게 되면은, 자, 패스1은 요거죠. 그쵸? 유저 밑에 빈 밑에 로컬 밑에 빈이 패스1이죠. 요게. 패스2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익스포트 밑에 홈 밑에 유저 파일 밑에 프로파일. 요게 패스2죠. 글자 수를 한번 세보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18개죠. 글자 수. 얘는 글자 수가 몇 개예요? 27개. 그렇죠? 네.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걸 왜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하는지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닉스를 막 관리하다 보면요, 꼭 필요합니다. 이게 글자 수 가지고 아니면 요 앞에 있는 그 폴더를 갖다가 디렉토리를 지워야 되는 일이 막 파일 갖다가 주고받고 넘기고 할 때 꼭 필요합니다. 이어서 명령행의 인자 처리 방법 461쪽 한번 보세요. 그 명령행 인자라는 게 뭐냐?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인자로 주어진 값, 순서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치매개 변수라고 얘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명령행 인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샵 제로. 혹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실습할 때 이거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쉘 스크립트 이름을 볼 때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겠죠? 여러분들 그 연습 문제 풀어본 거에 보면 있을 거예요. 명령행에서 주어진 값들이 있으면 그거 갖다가 포지션별로 1번부터 9를 누르면 9번 포지션의 인자가 되는 거고, 증가로 하고 10 하게 되면 10번째 포지션 인자가 되는 거고, 달러 샵 하게 되면
그 안에 지정한 어떤 명령어 넣어주고 그때 인자를 막 붙여요. 이렇게 여러 개를 붙이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서 거기에 값을 막 여러 개를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명령어에 넣을 때. 그럴 때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 포지션 인자의 개수, 내가 명령을 넣고 거기에다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인자를 넣었다. 그럼 5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달러 백설표는 뭐다? 요 모든 포지션의 인자 값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달러 @마크는요, 달러 골뱅이는 이 다운표로 묶어주잖아요. 그럼 원래는 이거하고 같은 의미인데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샵, 이렇게 달러 백설표도 모든 포지션 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값들이 있으면은 S1, S2, S3로 이렇게 독립으로 이렇게 취급합니다. 여기 더블 코테이션 마크가 있을 때 마찬가지 얘도 달러 @마크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값이 더블 코테이션 마크가 있는 요걸로 각자 의미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S는 아까 말씀드렸죠. 최근 실행된 종료값, 최근 실행된 명령의 종료값을 나타내 준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자값들을 지정했을 때 그 인자값을 다 삭제할 때 set 마이너스 써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거를 같이 실습을 하면 또 이해가 갑니다. 자, 보자고요. 내가 이렇게 쉘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테스트 포지션이라고. 테스트 포지션은 이렇게 돼요. 에코 달러 백설표 이꼬르 달러 백설표, 더블 코테이션 마크 달러 샵, 그 다음에 세미콜론 달러 샵, 달러 골뱅이 더블 코테이션 마크, 그 다음에 달러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 해가지고 이렇게 1, 2, 3를 화면에 보여주고 그걸 다 지우겠다라고 하는 이 쉘 프로그램이 짰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 테스트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 실행을 하면서 여기다가 1, 2, 3라고 인자값을 넣어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 값이죠. 요 값은 이렇게 1, 2, 3라고 이렇게 다 나와요. 이렇게 1, 2 인자값들이 이렇게 모든 인자값들이 나와지고 달러 샵, 여기 달러 샵 있죠. 요거는 뭐예요? 얘는 몇 개의 인자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몇 개의 인자. 그래서 요걸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고, 이 달러 @마크는 얘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요걸 여기 더블 코테이션을 바꾸실 때는 다른데 지금은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인자 값들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코 달러 1, 달러 2, 달러 3. 달러 1은 뭐예요? 얘가 달러 1이죠. 얘가 달러 2죠. 그쵸? 얘가 달러 3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 에코 했으니까 1, 2, 3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2, 3. 그 다음에 이 셋 요거 인자 값을 다 클리어하고 종료가 된 거죠. 이렇게 실행이 된답니다. 이어서 462쪽에 보면 인용 부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인용 부호, 이제 쉘 프로그래밍 짤 때 작은 따옴표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실제 특수 문자를 해석되지 않도록 막아요. 예를 들어 에코 한 다음에 작은 따옴표에서 달러 테스트를 해주잖아요. 그럼 변수 값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요게 자체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체가. 여러분들 요 바로 전에 실습했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여기 뭘로 묶었어요? 에코 해가지고 이렇게 싱글 코테이션 마크를 묶었죠. 그때 여기가 그대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뜨는 거고, 얘도 그대로 뜨는 거고, 얘는 싱글 코테이션 마크를 묶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1, 2, 3라고. 그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으면은 실제 그 값이 나오는, 거기 써진 값이 나오는 거고, 그 안에 있는 변수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한 거 바로 써 있는 글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큰 따옴표 같은 경우는
변수나 명령의 대체를 허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에코 해가지고 테스트하 그러면 테스트 값이 100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100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더블 코테이션 마크가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 역슬래시 같은 경우는 여기 단일 문자가 해석되는 거 있죠. 달러 테스트라고 하는 거 요걸 갖다가 해석이 안 되게 넣고 싶다 그러면 역슬래시를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명령을 대체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명령 대체하는 방법은 이제 백쿼터가 있고 이제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백쿼터를 예를 들어서 에코 한 다음에 데이트라고 하는 명령 있죠. 데이트라고 하는 명령. 그래서 이 백쿼터를 해주게 되면은 데이트라고 하는 명령 실행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내가 달러 사인을 넣은 상태에서 괄호를 열고 그 안에다가 괄호를 넣어줘도 얘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거기 462쪽, 463쪽에 보면은 그거에 대한 실제 사례가 쭉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책 내용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기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 쉘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어떤 변수를 입력 받아 가지고 그걸 결과값을 출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섹션 3에서는 사용자부터 입력받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입력받는 방법은 사용자로부터 직접 입력받는 방법이 있고 문서로 입력받는 방법이 있는데, 사용자로 직접 입력받는 방법은 이렇게 리드라고 하는 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리드 한 다음에 어떤 값을 쓰게 되면요, 요 한 행을 입력받아 가지고 요 X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어떤 값을 써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리드 한 다음에 값을 두 개로 나눠요. first하고 last라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잖아요. 인자를 두 개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단어는 이 first 입력을 했는데, 첫 번째 단어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단어만 first에 입력하고 나머지 두 번째부터 끝에 있는 것까지 이거는 last에 담는 거죠. 그 다음에 read하고 다시 p 한 다음에 프롬프트를 써주게 되면요, 프롬프트를 요게 프롬프트 있죠. 요게 출력이 되면서 깜빡깜빡하고 기다려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값을 넣잖아요. 그 값을 넣게 되면 그거는 reply라고, 대문자 reply라는 변수에 이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한번 실습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쉘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렇게 짰을 경우 read x, echo x 이꼬르 $x. 그렇죠? 여기 지금 더블 코테이션 마크잖아요. 더블 코테이션 마크 같은 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변수값은 변수값을 지정해주고 변수값이 아닌 거는 그 값을 갖다 표시해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read x하고 y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x는 first가 되는 거고 얘는 last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x에는 first 값이 먼저 들어간 값이, y에는 두 번째 들어간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ead p 한 다음에 input이라고 쳤어요. 이렇게 치게 되면요, 어떤 결과값이 나와요? input이라고 하는 화면이 뜬 상태에서 깜빡깜빡 하고 있다가 어떤 결과값, 여기다가 값을 치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값이 어디로 들어간다? reply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결과값은 그 교재 466쪽에 보면은 두 번째 블락에 결과값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리드 말고 이제 문서를 통한 입력 있죠? 문서를 통한 입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here라고 쓰고, 이렇게 우리 표준 입력 리다이렉션 두 개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꺽쇠 두 개를 쓰게 되면은 여기 두 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end 여기 꺽쇠 다음에 글자 써준 거 있죠.
글자 써준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글자를 갖다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써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가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자, 그러면 실제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런 걸 썼어요. 이렇게 쉘 프로그램을 짰어요. 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갖다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문서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 이걸 실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실행하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나와요. 결과값만 이렇게 출력이 돼요. 화면에. 요거는 여기 안에 있는 문서, 엔드문, 여기서 엔드문까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결과값 교재에 보면은 467쪽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이해할 것 같아요.